파트 2부 직장인 정진호 작가님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대표님은 직장 생활만 16년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두 개의 직장이나 한두 개의 직업도 아니고 전혀 다른 기업에서 또 전혀 다른 업무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직장 생활 하나씩 다 정리해 주긴 좀 그렇겠지만 주로 이제 많이 언급하셨던 것이 야후 코리아하고 네. SK 커뮤니케이션즈이긴 한데요. 네. 그 전에 한번 대기업 이렇게 한번 네. 다니셨다가 야후 코리아, 야 이거 뭐 우리 교과서에 예전에 나왔던 그 기업에 다니셨으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그 중간중간에 옮기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직장하고 마지막 직장을 비교하면은 이게 전혀 다른 그죠.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중간중간에 좀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요. 전가점 연결되는. 네, 그래서 제가 IMF 터질 때 취업을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98년 1월에 첫 직장에 입사를 했는데 아파트로 유명한 대림, 한국 아시죠? 대림, 그다음에 대림 정보통신에 입사를 했는데 경쟁률이 300대 1. 세상에 저도 제가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굉장히 어떤 이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구나라는 그런 느낌 받았던 게 뭐냐면은 면접을 보는데요. 일단 서류는 어떻게 통과를 했고요. 면접을 보는데 방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렇게 상무님이 있는 방이고 하나는 사장님이 있는 방인데 처음에 상무님이 있는 방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당시 저는 TV를 안 봤어요. 거의 TV를 거의 안 봤는데 갑자기 상무님이 용의 눈물? 전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뭐 거기에 나오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막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본 적도 없는데 뭐 이런 걸 모르시나 속으로 생각하고 제 차례를 듣는데 딱 이러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정진호 씨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아니래. 옆방이래. 사장님이 있는 방으로 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장님이 정말 제가 대답하기 좋은 질문들만 마치 미리 우리 이렇게 연습한 것 같은 그런 질문들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했더니 사장님 엄청 좋아하시면서 그러면서 느꼈죠. 이게 뭔가 신기한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결국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300대 1 정도.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오래 다니지 않았어요. 2년 정도. 그래도 오래 다니시면 2년 정도 안 되냐. 2년 정도 다니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제가 들어가자마자 했던 게 그룹사의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여러 가지 정말 기술이 발달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다양한 편리한 기능들을 구현한 홈페이지가 많은데 그 당시 네이버가 정말 허접하게 막 등장하고 구글도 없던 시절.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 팀 대리님이 저한테 정진호 씨 뭐 이런 게 나왔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봤더니 PHP라는 개발 언어가 새로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C로 만들어야 되는데 막 이건 정말 저 전공자가 아니었거든요. 재료 계열 금속공학 전공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회사에 갔던 게 전공을 안 보고 뽑았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안 보고 뽑아가지고 경쟁률이 한 300대 1 정도 됐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이 12명이었어요. 12명을 3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부서에 배치하는데 11명은 조금 힘든 곳 가는 거고요. 12명 중에 1등만 좋은 곳 가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하셨네. 야, 300대 1 뚫고 들어가서 12명 중에 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가게 돼서 아무튼 이제 그룹 다른 분들, 다른 동기들 되게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래요 저보고. 그래서 봤더니 제가 이해할 수 있으면 쉬워. 그래서 그 언어가 또 다행히 저희 회사 안에 그걸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걸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달은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일주일 만에 게시판을 만든 거죠. 학습 속도도 빠르고 패턴 인식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어떤 패턴을 빠르게 읽으시는 것 같다. 이런.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고비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돌리려면 그 선배님이 아주 낡은 서버를 하나 줬어요. 여기다가 이제 리눅스라는 운영체제, 우리 보통 뭐 윈도우, 애플에서 나온 맥OS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리눅스라는 것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당시 리눅스라는 OS를 설치하면은 또 공짜로 쓸 수 있대요. 회사에서는 PC에다가 뭐 설치하면 다 돈이거든요. 라이센스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설치해가지고 한번 해보려는데 이게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된다고 써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일 동안 고생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언어를 만든 사람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한국에 있는 누구 리눅스 개발자 토발스인가? 그 리눅스는 설치가 돼 있었고 그 위에 PHP라는 개발 언어가 안 돌아가고 설치가 안 돼서 그래서 라스무스라는 분인데 나중에 그분하고 저랑 둘 다 야후에 입사해가지고 만났어요. 그게 인연이 됐구나. 예, 라스무스라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3일째 되는 메일을 보냈더니 메일이 거의 장문해요. 짧게 보냈죠. 영어가 짧으니까. 나는 한국에 누군데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안 되고 이런 에러가 났다. 보냈더니 거의 제가 퇴근하기 전에 메일 보내고 아침에 왔더니 와 있더라고요. 그거 언어 설정을 바꿔야 돼. 랭귀지가 EN이라고 돼 있는데 랭귀지를 KO로 바꿔 그랬더니 그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거든요.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일 동안 고생한 게 그거 하나 바꾸고 났더니 한두 시간 만에 다 풀리는 거죠.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거 분명히 이 언어가 너무너무 쉽고 기존에 안 쓰던 사람이 이제 이거 새로 시작할 텐데 고생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고생한 걸 다 정리해놨어요. 정리해놓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막 칭찬도 듣고 대박 이거 우리 다 하면 되겠네. 그래서 막 칭찬도 많이 듣고 하는데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PHP라는 언어를 점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정리해놨던 거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죠. PHP 스쿨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막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 거예요. 그 당시 개발자들. 네, 운이 좋았던 게 한국의 이제 IT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IT 10만 양병 맞아요. 정책이 컴퓨터 나오게 해서 10만 양병 정책 뭐가 나와가지고 전문 대학에서 이제 PHP, ASP 이런 걸 막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했던 것들을 잘 모아놔가지고 홈페이지 만들고 사람들이 안 되면은 해보고 그래서 회사에 7시에 갔어요. 왜냐면은 아침 1시. 네, 7시에 가서 업무는 9시인데 7시에 가서 사람들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해보고 요거 때문에 답변 달아주고 해보고 답변 달아주고 해서 그걸 한 6개월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진짜 검색을 안 해요. 그래서 검색 엔진을 만들었어요.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니까 어떤 그 키워드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서 보여주면 되니까 검색 엔진까지 아니죠. 그냥 데이터베이스 검색 그렇게 만들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A라는 사람이 물어보면은 그 전에는 전부 제가 답변 잘하는데 B가 딱 나타나서 검색하면 나와요. B가 답변 잘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제 C가 나타나서 질문하면은 A가 나타나서 또 답변 잘해줘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게 저절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건 제가 또 한 번 해서 답변 잘해주고 그래서 여기 한 2년 정도 쌓이니까 매일매일 2만 명씩 개발자가 매일매일 2만 명씩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하다 보니까 원래는 회사에서 좀 낡은 서버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후원을 받았어요. 웹에서 후원을 받아서 또 이렇게 돌렸는데 사람들이 빨라지니까 더 열심히 검색하는 거예요. 몇 달 안 되면 또 느려지고 또 2배 넣었어요. 또 빨라졌어요. 또 사람들 더 막 하니까 막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그 한계 내에서 뭔가를 하는데 인터넷 속도가 막 10배 빨라지면은 사람들이 자꾸 막 영상도 보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빨라진다고 쾌적해지는 게 아니구나. 빨라진 만큼 더 쓰는구나. 나중에 막 서버를 막 4대를 지원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활성화가 됐고 그 내용들을 잘 모아가지고 책을 썼죠. 그게 첫 번째 책? 네, 그게 첫 번째 책이었어요. PHP 웹 DB 프로그래밍 가이드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이 나오면서 이제 10만 양병 정치가 딱 물려가지고 놀랍게도 출판사에서 책이 언제쯤 나오니까 사전 구매 신청 한번 받아보래요. 그래서 또 양식을 하나 만들었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채우면은 책 보내주고 사인해주고 보내주고 출판사에 다 한대요. 그 당시 이제 IMF라서 출판사가 엄청 많이 망했어요. 그죠. 근데 그 출판사는 저랑 일을 하고 나서 그 책을 10세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 책으로 PHP로 그 책을 10세 찍었고 재밌는 거는 1세는 책이 나오기 전에 1세가 끝났어요. 이미 뭐 10% 공부하니까 10% 할인해주고 내용은 이러이러한 거고 사인해가지고 집을 보내줍니다 하니까 1세를 2,000부 찍었는데 그 양식에서 2,000부를 판 거죠. 세상에 요즘 메타버스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출판사가
IMF 때 제 책만 가지고 어. 출판사가 버텼다고. 살아남아. 네. 그렇죠. 이게 2만 부만 나가도 그 당시에는 세계 그렇죠. 충분히 되죠. 가난했는데 조금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여러 사람 먹여 살리셨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직장 2년 동안 정말 재밌게 일을 했는데 2000년이 되니까 98년에 입사를 했고요. 2000년이 되니까 이제 벤처붐이 막 그렇죠.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리눅스 서버에서 네. PHP로 이제 몸값이 이제 많이 올라갈 때. 네, 그래서 저는 안 옮기고 싶었는데 몸값은 너무 높았구나. 안 옮기고 싶었는데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큰 아기. 돈이 더 필요하지. 네, 그래서 안 옮기고 싶었는데 아내가 괜찮다고 한번. 그 정도 조건이면. 그래서 연봉이 2배로. 그렇죠. 두 배. 첫 번째 직장에 2배 연봉을 받고. 대기업 연봉 2배인데 여러분 옮기시겠습니까? 안 옮기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아내랑 상의를 하거든요. 네. 괜찮을 것 같다고 옮기라고 해서 옮겼는데 이게 돈은 이렇게 연봉이 2배가 됐긴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렇죠. 일이 많죠. 일도 많고 뭐 사원으로 일하다가 팀장이 CTO가 됐어요. 아 CTO 팀장도 아니고 작은 중간 회사니까, 책임자. 작은 회사니까 네. 밑에 뭐 개발자 2-3명, 저 CTO, 사장님 뭐 이렇게 하면 뭐 작은 회사니까 거의 네. 뭐 임원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연봉은 2배가 됐는데 정말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아 일이 쉬는 날 없이 막 계속 뭐 왔어요. 주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인데요. 두 번째 회사가 야후 전에 아 그러죠. 와우 리눅스라는 그게 먼저 네. 계셨다가. 리눅스 배포판, 맞아. 우리 윈도우 사면은 CD-ROM 네네네. 것처럼 리눅스 배포판을 제작하고 기술 지원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하면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알면 확신이 생길 텐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막 밤을 새고 함께 고민하고 막 이런 거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굴도 보기 힘들고 그래서 2년 동안 하고 나서 거의 도망가야겠다 싶었는데 뭔가 마침 또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생길 때 한 가지만 있으면 그거는 아니다 싶어요. 근데 막 2-3가지 어떻게 이때 이런 일이 생기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2-3가지 일이 딱 겹치면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다. 네. 네, 그래서 항상 무슨 결정을 할 때 한 가지만 가지고는 결정하지 않고 그 당시 어떤 3가지가 딱 겹쳐가지고 퇴사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퇴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PHP를 네. 썼는데 출판사에서 번역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근데 혹시 번역 저는 네, 번역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영어과인데도 번역 못하고 번역하지 마 힘들어요. 돈도 안 되고. 그래서 나온 번역 요청이 8명인가가 쓴 책인데 1000페이지예요. 1000페이지. 하셨어요? 했죠.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몰라. 1000페이지인데 생각을 얼마 주냐고 물었더니 한 페이지에 10,000원이래요. 그럼 100만 원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좀. 근데 그래도 머리 근데 1000만 원 돈 많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또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8페이지씩 한 달에 300페이지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0페이지 하려면은 머리 아프죠. 하루에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딱 계산해 봤더니 정말 아침에 눈 뜨면은 계속. 8시간 동안 하루에 15페이지씩 3개월 동안 계속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야. 근데 했던 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분량은 이거고 내가 번역 속도는 이거고 네. 3개월 끝나면은 돈은 이거고 이게 예측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벤처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했어요. 네. 어떤 일을 해달라고 하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힘들어도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번역을 했는데 다행히 3개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출판사에서 보통 이제 번역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끝나야 돈을 돈 주는데 주는데 제가 서신세를. 형편이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생각하면 1,000만 원 많죠. 이걸 3개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330만 원 네. 되니까 그냥 세 식구 살 수 있는 정도 된.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네. 나를 그래서 버티셨고. 330만 원 버티고 하여튼 이게 책이 나올 때쯤 또 제가 책을 읽고 번역했습니다라고 또 제 홈페이지 또 알리. 올렸어요. PHP 스쿨이라는 홈페이지니까 대단하죠. 올렸더니
그 제보 페이지 안에 구인구직 페이지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개발자가 많이 몰리니까 그게 회사에서도 여기서도 사람을 찾으려고 네. 구인구직 페이지 운영하고 있었는데 야후에서 올린 거예요. 커뮤니티 개발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보 페이지에 뭐 올라오면은 제가 다 제일 먼저 이메일을 받게 세팅을 해놨죠. 네. 그 당시 뭐 스마트폰도 없었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책도 냈고 개발도 했고 이런 사이트도 운영하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잖아요. 또 봤죠. 됐어요. 아, 그래서 야후에 그때 이제 진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대단하다. 벤처에서 도망가서 번역을 3개월 하면서 열심히 버티다가 이제 야후에 가서 아, 한 8년 정도 일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렇죠. 정말 마음 같아서는 평생 다니고 싶었는데 네. 또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때는 바람이 사실 뭐 모든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야후가 사실 야후가 사라질 거라고는 그 당시에 그리고 상상도 재밌는 못했죠. 게 제가 이제 야후에 입사했을 때 구글 네. 2명의 창업자가 네, 이제 막 야후에서 투자 받으러 왔었다니까. 네.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그 페이지 랭크라는 거 네. 그거 사라. 네. 근데 판단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이제 구글은 지금 어마어마한 그죠. 그때 그죠? 웃기지 마라 이러고 예, 보냈는데 예, 예. 구글은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고 지금은 이제 야후는 한국에 철수하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일본만 네, 일본만 지금 예. 잘 소프트뱅크 성장하고, 네, 네. 소프트뱅크 선정이 굉장히 잘했어.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그, 회사는 지금 이제 뭐 기울어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적어도 일하는 그 8년 동안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문화가 예. 너무너무 훌륭한 그러니까, 회사였고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재밌는 게 회사는 그렇게 됐지만 야후 코리아에서 일하던 사람들 지금도 다 왔나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 카카오, 잘하셨어요. 네이처 다 잘 나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 가장 최첨단 IT 기업이었고 선도 기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나오신 분들 프리미엄 몸값이 아주 귀한 시기였죠. 거기서 했던 것 중에 굉장히 재밌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 보통 이제 야후 같은 경우는요 구글도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아는 뭐 예를 들면 뭐 윈도우, 뭐 포토샵 흔히 쓰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요. 아, 다 만들어서 써요. 내부적으로. 다 만들어서 써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사서 깔면 10만 원이다. 근데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10만 원 내고 사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만들면 한 5만 원에 만들 수 있다. 네. 그럼 5만 원 아끼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서버가 100만 대야. 그 엄청나게 그러면은 뭐 수백억 아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만들어서 쓰고 있었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거를 다 알려줘야 돼요. 보통 엔지니어가 딱 들어오면은 팀 안에서 한 명이 선임 이제 선배가 딱 붙어가지고 그걸 막 알려주는데 한 2, 3주는 그것만 알려주고 있어요. 팀마다 다. 새로 배우는 거 이거 완전히. 네. 그리고 또 교육팀이 있는데 교육팀에서는 그걸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팀마다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딱 봤죠. 교육팀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있고 팀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새로 엔지니어가 들어오면 붙어가지고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전부 따로따로 고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커리큘럼을 한번 짜봤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엔지니어가 입사하면은 배워야 될 게 몇 과목인가 딱 짜니까 한 24개 과목이 나와요. 그래서 야후에서 그나마 조금 일하려면 배워야 될 과목이 24개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한 12명을 모으면 1인당 2과목을 하면 그걸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팀에 얘기를 했어요. 새로 엔지니어가 들어오면은 이 엔지니어가 제대로 일할 때까지 이 12명이 붙어가지고 팀별로 따라할 필요 없이 모아가지고 하자. 그래서 모아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커리큘럼을 다 만들었고 했더니 교육팀에서는 좋대요. 그런데 사내 강사한테 강사료를 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막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막 50만 원, 100만 원 받게 되는데 사내 강사는 2만 원 준다. 그러면은 그 엔지니어한테 2만 원 받고 이거 하자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아도 저도 물론 그 12명의 강사 중에 하나였고요. 그 커리큘럼을 부트캠프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트캠프는 우리 미군이 입대하면 제일 먼저 신발끈 묶는 것도 가르쳐주거든요. 그게 부트캠프예요. 그래서 부트캠프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게 돈을 줄 게 아니라 그 당시 야후 직원이 한 5, 6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12명만 가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자. 근데 때마침 그 디자인 팀에 굉장히 훌륭한 디자이너가 들어왔어요. 그 기존과는 다른 뭔가 굉장히 훌륭한 포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좀 친하게 어떤 계기로 친하게 됐는데 그분한테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이러이러한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12명의 엔지니어만 가질 수 있는 걸 만들자 했더니 이분이 그럼 후드티가 좋다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정말 멋진 후드티 받고 여기 막 공인 트레이너 뭐 이런 거 갖고 하면은 4만 원 정말 훌륭한 거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 노트북 가방도 또 하나 살 수 있겠더라고요. 8만 원을 모으면은.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멋진 걸 만들었는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이 디자이너인데 업무 시간에 그거 만들고 있으면 혼나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 구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일을 시키려면 그 위에 팀장님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요청하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저는 교육팀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교육팀 팀장님이 디자이너 팀장한테 얘기하고 그분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딱 풀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분이 그걸 만드는데 만들어주고 끝이 아니라 그 만든 걸 가질 수 있게 굿즈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굿즈가 있는데 네, 그분이 애인이 있었어요. 2세트를 주는 거예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말 내가 가진 거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만약에 개발자들이 갖는 거 만들면 재미하나도 없어요. 내가 갖는다는 걸 만드는 진정을 엄청 정말 어마어마한 퀄리티의 제품들이 나오는 거죠. 그랬구나. 그걸 딱 이제 그 12명의 트레이너만 그걸 딱 입을 수 있는 말씀만 들어도 네, 재밌겠다 너무 이런 네,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런 에피소드. 그러다가 SK 커뮤니케이션스 정확하게는 혹시 사이월드 아니에요. 저는 아니었나요? 기업문화팀이었어요. 기업문화팀에 가셨구나. 인재개발원의 기업문화팀이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 전혀 다른 일을 또 하게 왜 된 걸로 그럴까요? 알고 있는데요. 야후에서 8년 일하면서 마지막 2년은 개발을 조금 손을 뒷을 놓고 어떻게 하면 개발자들이 개발을 잘하게 도와줄까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야후, 다음, 네이버, MS 다 마찬가지였는데 외부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조직이 생겼어요. 뭔가 우리 내부에 있는 시스템을 외부의 사람들이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오픈 API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에반젤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역할을 하게 됐죠. 그걸 하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개발자들이 열심히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들, 그 다음에 외부의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 어디서 부딪히는지 이런 것도 풀어주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한테 쉽게 알려주는 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고생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잘하면 3시간이면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고생할 거를 3시간 만에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 그래서 뭔가를 쉽게 알려주려면 잘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처음 접하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그래서 그때 배우게 됐던 게 마인드맵. 어떤 정보들을 체계화 시켜가지고 알려주기 위해서 마인드맵 배웠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항상 좋으면은 이 좋은 걸 혼자 갖고 있으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또 사내에서 마인드맵 과정을 만들었어요. 엔지니어들은 정말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프로젝트 할 때, 아니면 뭔가 기술적인 문서 만들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제 했는데 이게 또 반응이 좋아가지고 엔지니어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만 좋을 수 없지. 그래서 또 공개 과정을 만들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또 들을 수 마인드맵을 배울 수 있게 과정을 만들었는데 또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SK 커뮤니케이션스 들으셨던 분이죠. 그래서 좋으니까 우리 회사도 와서 해달라고 해서 또 갔던 거죠.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 분위기가 어디 환상적인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지 이런 느낌.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사람들 함께 일해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한 6개월 후에 기회가 왔죠. 그럼 제가 꼭 거길 가야겠다는 건 아니고 제가 하던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야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에 조직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만, 한국, 싱가포르, 홍콩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엔지니어링 헤드를 맡고 있었는데 이제 조직이 개편되면서 일본으로 갔구나. 일본 완전 독립. 일본 알아서 일본 빼고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요. 대만에서 주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한국은 점유율이 10%대고 그 당시 야후 대만은 한 70% 정도 됐었어요. 대만 시장. 그래서 본사에서 보기엔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도 대만의 점유율이 높으니까 대만 사람이 올라가는 거죠. 그랬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일이 없어져. 이렇게 그만하라고. 재밌는데 막 그만하라고. 그렇게 되셨구나. 괴롭잖아요. 사람들 도와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정리하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글로 100줄 쓰는 것보다 그림 한 장이면 또 금방 하니까. 네. 그때 당시 뭐 PPT 굉장히 많이 만들면서 네. 또 실력이 네. 좋아졌고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어떤 변화의 네. 느낌이 오려나? 아무튼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딱 시기. 네. 항상 한 가지만 가지고는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을 바꾼다라는 게 일종의 배를 갈아타는 거랑 그쵸, 비슷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네. 이제 내가 아무 타고 배나 가던 배가 이거 좀 안 좋아. 네. 좀 위기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네. 거기서 다른 배 오기도 전에 뛰어들면 네. 오래 못 버텨요. 네. 타이타닉 다 죽은 것처럼 네. 오래 못 버텨요. 근데 그쵸. 이게 구명조끼를 입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에 배가 딱 붙어. 그럼 잽싸게 올라타면 그 배 타는 그죠. 거거든요. 타야죠. 그런 것들. 그래서 항상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야 되고 배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미리 봐야 대비하고 되고 있어야죠. 항상 가판 위에 이렇게 풍선이 와 있어야 되고 아이고. 뭐 그런 것들. 다행히 이제 SK 컴퓨터로 갔을 때는 기업문화팀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기억나요. 기억문화 가지고. 예, 그래서 개발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그렇고. 됐죠. 그렇지만 이제 개발자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터넷 기업에서 개발자들, 기획자들,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는 거예요. 잘 아니까 네, 그 정서 문화. 네,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전 직원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운영을 했죠. 그래서 직접 개발을 하지 않지만 그 개발자의 개발자의 정서를 아니까. 네, 개발자들이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잘 잡으셨구나. 예, 그래서 4년 동안 정말 재밌게 일했는데 또 거기서도 평생 일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아시잖아요. 이게 네. 점점 이제 하이라키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좀 회사가 아, 비즈니스가 그 당시에 조금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정점을 이미 찍고 네. 이제 점점 이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 이제 뭐 그다음에 뭐 조직적으로 큰 결정 조금 몇 번 잘못 내리면서 네. 그래서 이게 큰 조직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결정에 대한 파장이 되게 크더라고요. 한번 잘못하면 이 작은 네. 기업들은 빠르게 수정 네네, 할 수가 그게 있는 워낙 거죠. 분치가 네. 크니까. 그렇죠.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또 오래 다니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오히려 오래 안 네, 다니시고. 그래서 안 좋아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조직으로부터 동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독립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이후에 취한 행동이나 노력 이런 것도 참 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네. 독립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기업문화팀이 워낙 하는 일이 재밌으니까 그게 다른 인터넷 기업에 기업문화팀 가자. 그래가지고 그렇죠. 좀 판교에 있는 그럴 수 있죠. N으로 시작하는 세 개의 회사가 있어요. 게임 회사도 있고 큰 회사도 있고 아무튼 판교에 있는 회사 중에 N으로 시작하는 세 개. 맥마블. 저는 어느 회사라고 얘기 안 했지만 N으로 시작하는 세 개 회사에 지원을 하고 했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300대 1을 뚫는 사람을 어떻게 달라지겨? 그때 깨달았죠. 이게 40대 중반이에요. 네. 40대 중반이 인터넷 기업에 기업문화팀을 가는 건 쉽지가 않겠구나. 그리고 이제 보면은 면접을 하는데 임원이 거의 40대. 임원이 저보다 어리거나 네.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일을 시키기에는 부담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은 거의 저보다 한 15살 어린 친구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이 정말 재밌지만 회사에서는 이 일을 나에게 시키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거의 뭐 일을 잘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온 지 한 2, 3년 되는 친구들이 이 일을 하는데 100만 원 정도 주면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저는 한 훨씬 많이 줘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친구들이 한 90% 정도의 성과가 나오면 저는 조금 더 잘하면 100% 정도 성과가 나오겠지만 비용은 더 클 수 있겠다. 부담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어떤 조직 안에서 들어가서 일하는 건 쉽지가 않겠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당시 이제 회사 안에서 했던 몇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주얼 싱킹. 맞아요. 이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거, 생각한 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기술은 이게 모든 직장인들한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이제 회사 안에서 워크숍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개 과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행복화실이라는 공개 과정도 만들고 그래서 비주얼 싱킹, 마인드맵, 행복화실 요 세 개 가지고 일단 어떻게 좀 버티자. 회사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력서를 넣고 버티는데 그 3개월 동안 버티면서
요 세 개의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 저도 보고 네, 인기가 갈까? 굉장히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1인당 5만 원을 받아요. 3시간짜리 받아요. 네. 근데 이제 준비물도 주고 간식도 주고 하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5만 원 하면 좀 비쌀 것 같은데 뭐 준비물도 다 챙겨주고 그다음에 재료도 다 주고 그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교육이고 하면 5만 원 내거든요. 네, 그래서 40명을 모아봤거든요. 네. 이틀 만에 마감됐어요. 오. 그러면 바로 3시간짜리 교육에 매출이 2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관료 30만 원 띄고 네. 재료비 20만 원 띄고 하면은 3시간하고 150만 원 정도 나오는 네, 거죠. 네. 그럼 1시간에 네. 50만 원. 네. 괜찮은 나쁘지 거죠? 않죠. 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하나. 네. 그러면은 일주일에 150만 원이고 네. 한 달이면 네. 600만 원. 600만. 괜찮은 거예요. 네. 일주일에 3시간 그거. 그렇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일주일에 2개 한다? 네. 그럼 부자 되는 거. 네. 꼭 그렇죠. 그걸 알아버렸어. 알아버렸어. 괜찮네. 들어갈 필요 없겠네. 일주일에 3시간 하면은 괜찮네. 근데 일주일에 6시간이나 9시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괜찮은. 예. 이게 그래서 아마추어는 그냥 즐기면서 시도한다라면 프로는 돈을 받으면서 시도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하면서 노하우가 쌓였어요. 사람들이 배울 때 이렇게 배우는구나 라는 걸 알아서 1년 동안 했던 걸 모아서 책을 썼죠. 이렇게. 이야. 그게 이 책이. 이게 또 베스트셀러가 돼서 네. 지금도 팔리고 있어요. 7세. 꾸준히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언뜻 볼 때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책을 쓰려면 300시간 걸리고 2,000권 팔리면 지금 10,000원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의 다 10세씩 팔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1세. 지난달에 예, 요거는 1세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 10세 이상 나갈 거니까 여러분 많이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 책을 구매해서 읽으시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파트 2부까지 왔는데 파트 3에서는 결국엔 그림, 그러니까 이 모든 중심에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뒤바뀐 작가 정진호 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